근데 이제 궁금증은 남아요. 사실 이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세인 지역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청약, 신규 네. 청약하는 열기는 뜨거웠잖아요. 네. 과연 이번 규제로 이게 좀 꺾일까요? 잡힐까요? 이게 이른바 계속된 풍선 효과 때문인데요. 네네. 그게 지금 어떤 지역을 규제를 하면서 자금들이 다른 지역 6개월이라는 그 기간에 속한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금들이 지금 뭐 앞으로 이런 규제 때문에 자금들이 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동탄 같은 경우도 평균 청약률이 70대 1 정도가 했었습니다. 와. 근데 당분간은 이게 8월에 실행이 되니까 요 기간을 좀 앞당기고 이런 곳들은 마지막 막차라도 타자라는 네. 그런 좀 심리가 아하. 작용을 해서 오히려 8월 전까지는 더 뜨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열망은 계속적으로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이 분양권 전매보다도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네. 부동산 경기에 침체를 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한동안 뭐 그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뭐 열기를 꺾는다는 거는 좀 한계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기 아무리 지금 규제로 뭐 수도권 전 지역을 다 묶었어도 네. 규제에 지금 벗어난 도시들이 있잖아요. 지방 어떤 중심 네, 도시들. 네, 네. 여기는 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데. 네, 몰릴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왜냐하면은 네, 네, 네. 우리가 부동산 본연의 가치가 사실 그 입지나 어떤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일자리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풍선 효과로 가격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규제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네. 그 자금들이 그 지역에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려가 돼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활용한다든지 뭐 내 투자들을 했지만 향후에 뭐 깡통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중심지로 몰릴 것도 맞기도 네. 하고 또 네. 향후에 그 몰렸던 그 자금들이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2023년 이후에는 뭐 뭐랄까요, 뭐 부동산 시장에 조금 큰 충격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3년 있습니다. 정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저기 지방 조금 규제 안 된 곳에 몰린다고 해서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네. 부안에도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미 그 지방 대도시 몇 곳은 벌써 상승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 자료를 살펴봐도 5월 초쯤 됐는데요. 네. 청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 0.11%가 올랐고요. 또 네. 충남에 청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남 천안 같은 경우도 0.07% 올렸고요. 네. 또 순천 같은 경우도 0.05%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결국은 그 분양권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노리려는 그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손이 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우려가 아까 계속 된다는 거는 네. 이 6개월이라는 그 단기간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장에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자금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전매 그 제도에 네. 이 분양권 이게 문제가 있다면 네. 전국을 동시에 묶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전국을 다 묶으면은 어떤 똑같은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들 또 우리가 침체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죽으면 또 네. 살려줘야 되고. 그렇죠. 규제를 한다면 거기에 사실 건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건설 산업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뭐 또 촉진하는 그런 또 정책도 좀 필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그 경기 자체가 건축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분양권이 사실상 이제 전매가 금지되면 네. 입주권으로 투자자가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고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규제가 많아서 다른 네네. 곳들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른 지역도 서울하고 똑같은 규제가 있다라면은 네. 그곳에 자금이 머물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단기 차익이 가능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렇죠. 단기 차익이 지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분양권이 아니라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네. 자금들이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권리 산전하는 그 금액이라든지 또 청산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목돈이 들어가죠. 예,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돈 있는 사람들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아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분양권을 규제하는 것도 적정한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입주권이라는 것들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장벽으로 또 하나의 담을 쌓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경제 정책이 참 부동산 정책 정말 얘기 나눌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여하튼간에 이제 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이제 8월부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하면은 그 규제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건설사들의 회피 물량이 막 쏟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회피 불량이라고도 네. 볼 수 있고 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해서 네. 뭐 흔히 말하는 진짜 뭐 부도까지 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도 원하는 방향은 아닌 네. 거고. 그래서 8월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인천이라든지 이 네. 지역 같은 경우나 뭐 경기, 부산, 대구 같은 경우도 물량을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9월에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 같은 경우도 행정 절차나 인허가들을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을 앞당겨서 분양을 해야지 좀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9월로 넘어가면은 어쩔 수 굉장히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저는 평가를 해볼 수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딱 한 가지만 좀 네. 간단하게. 네. 그러면 이번 나온 그 부동산 정부의 카드가 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까요? 어느 쪽으로?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이 미칠 네, 것으로. 경기 그 부동산 산업 자체에 네. 위축을 좀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규제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자금들이 아까 지방도 그렇지만 네. 서울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또 서울로 이동하면서 양극화 또 추가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고 오늘 부동산 공부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